차츰차츰 이게 몇 년의 일이냐면 거의 10년에 걸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2013년에 이제 2014년에 낳았으니까 2013년부터 제가 뭔가를 좀 막 이렇게 갈급하는 마음은 생겼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걸쳐져서 된 일이다. 그래서 생로 뭐죠? 생로병사인가 태어나서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늙고 그다음에 죽는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 이 인간은 제일 멀쩡하고 빤빤할 때만 그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거는 패배하고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휴먼 전략의 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 조금, 설 지나고 저도 조금 이제 정신이 조금 드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2024년에는 내가 어떤 계획으로 2024년에 한 해를 조금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적에, 저는 이제 2024년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어, 조금 더 나다운 거, 그걸 한번 좀 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채널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천직 상담가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하버드 보사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 휴먼 전략을 했을 때는 제 안에 제가 깨달은 거,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그 동영상이 한 205 편이 돼 있어요. 한 205 편, 206편 뭐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보면은 그걸 보면 제 생각과 제가 시각이 좀 변해가는 거를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인제 24년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내가 이 해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그거는 실제적으로 인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제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떤 방향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4월 정도 작년 초에 인공지능 AI가 나오면서 후반기 쪽으로는 인제 막 인공지능이 뭐냐서부터 시작해서 인제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울려져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혼란스러웠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인제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인제 점점 결론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결론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람들은 타고난 거, 내 거가 더 나만의 것으로 더 만들어내는 어떤 창조적인 능력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인제 그런 건 뭐 다 공통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나만의 것을 더 얘기를 해 줄까?'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저에 대한 거, 내가 왜 창조적인 능력에 관심이 많고 제가 왜 휴먼 전략에 이렇게 관심을 많게 되었는지를 제 삶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공감대를 좀 갖춰 본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인제 '저를 위한 유튜브를 찍자.' 이런 생각을 쪼끔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4 년부터는 책도 제가 주로 많이 읽는 책도 소개를 드릴 뿐더러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나눠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이거 있죠? 끌어당김의 법칙의 카드인데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 끌어당김의 법칙의 카드를 제가 뽑고 오늘 하루의 내 마음의 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이런 건 이제 도구죠. 기도도 하고 도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우선은 제가 왜 휴먼 전략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 뭐 "내가 누구냐." 이런 소개를 이렇게 찍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이가 6이 있습니다. 좀 요즘 세대 치고는 아이가 많죠. 뭐 전쟁 세대도 아니고 예. 그 아이 6 중에 5 번째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유전병으로 희귀병인 그 폼페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폼페이 병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병이에요. 그 폼페이
병에서도 여러 종류로 좀 병이 좀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도 도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군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중증 중에서 중증이고 굉장히 많이 아픈 아이를 돌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삶의 어려움을 제가 좀 사실 겪습니다. 왜냐면 아이를 돌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아이 이름이 지금 유리인데 유리가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 유리의 그 진단을 받기까지가 거의 6개월이 걸렸어요. 워낙에 희귀한 병이기 때문에 의사들조차도 그런 병은 그냥 교과서에서 이런 병이 있어라고만 흘려돋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병을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절차도 굉장히 좀 까다로웠고, 그다음에 그 병이라는 거를 의심할 정도로 그 의사들이 생각을 못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그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걸리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제 심장 전문의 닥터가 네 딸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리고 길어야 뭐 3개월, 4개월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이제 심장 전문의 그 오피스가 이렇게 있고 길을 이렇게 건너면 여기 이제 어린이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심장 그 전문의가 그 바쁜 사람이 아기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너랑 같이 길을 건너서 병원까지 너를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해서 그 심장 그 전문의 교수가 탑이 직접 내려와서 제 손을 잡고 제가 유모차를 끌고 우리 아기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우리 넷째가 그때 어렸거든요. 넷째를 데리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느낌을 아직까지도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게 10년 전 일인데.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는 좀 비간접적으로 길어야 뭐 3개월에서 6개월, 길어야 6개월 이렇게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저희 신랑하고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선 제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이거든요. 제 평생에 제가 그 전에 아이가 4명이 있었는데 어 비교적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이었고 그다음에 병원을 가봐야 뭐 감기 정도? 뭐 그런 정도였지 이렇게 많이 아픈 거는 상상도 못 했어요. 어 아무튼 이제 그 아이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이 완전히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하고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기가 지금 이제 그 의사들하나 모든 의료진들한테 듣기를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한테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주자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 신랑도 이제 일을 안 하고 저도 우리 이제 일을 안 하면서 그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저희가 시골 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 방문 그 간호사들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온다고 해도 별 그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를 24시간 케어에 들어갔죠. 그랬는데 이제 6개월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그 대체 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히 낫는 치료제는 아닌데 그 병을 갖다가 늦추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의외로 굉장히 호전을 봐서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유리 그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지금 10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를 먼저 안 보낸 거는 그랬지만 어 뭐가 남냐면 아이가 그렇게 아픈 아이를 두고 저나 저희 신랑이 아이를 그 전적으로 돌보면서 짭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 집주인 그때 저희가 인제 그 렌트를 살았거든요. 근데 집주인한테 통보를 받아요. 근데 이 집주인이 세댁인데 좀 저희가 사람에 대한 고려심이 없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는 집을 비워 달라는 거를 한 달 전에 통보를 준 거야. 보통은 6개월이 전이나 3개월 전에 주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준비할 그런 그 시기를 갖지. 근데 한 달 전에 해준 거야, 한 달 전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신랑도 잡이 없어. 저도 일이 없어. 그리고 아이들은 그때 몇 명이 있었냐면 5명, 우리 유리까지 해 가지고 6명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이가. 우리 인제 큰애가 다른 애가 있어서 인제 6명의 아이를 데리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정말 집이 없는 거예요. 어느 집도 우선은 둘 다 인컴이 없잖아. 그러니까 집을 안 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별의별 거를 다 알아본 것 같아요. 진짜. 무슨 경매에 나온 집들서부터 가서 헛간 같은데 가기만 할 수 있는 거, 그거서부터 또 나라에서 해주는 무슨 뭐 쉘터, 그다음에 또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헤비타잇이라고 해서 집 지어주는 프로그램서부터 안 쑤셔본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달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정말. 어디 헛간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기도 모임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데가 있었거든요. 우리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난 정말로 그때 당시를 지금도 생각해보면 만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평생에 내가 집이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진짜 길바닥에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를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시간은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어느 데에서도 우리한테 집을 주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앞이 깜깜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픈 애를 데리고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 6개월을 넘기고 살아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살아준 거 이면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보조도 없어요, 미국은. 미국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보조가 있고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이 난감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진짜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아이는 또 아프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 모임을 가는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1945년인가 41년에 지은 집인데 그 할머니가 거기서 사시다가 집에 할머니가 너무 아프셨어요. 너무 아프셔서 따님이 모시고 가고 그 집은 그 이후에 그 레노베이트를 한 번도 안 한 집이야. 그러니까 정말 1945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런 집. 그러니까 전기도 굉장히 약하고 등불 하나 나오는 정도, 부엌에 이렇게 뭐 끓여 먹는 정도. 그다음에 화장실도 화장실 하나에다가 그냥 샤워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하는 그거. 그리고 세탁기하고가 없어요. 세탁기가 없고, 그다음에 인터넷 당연히 없고, 그런 집을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잠, 한 3개월? 한 2개월? 잠시만이라도 우리가 어떤 뭐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만 비라도 좀 이렇게 비껴가라고 그 집을 이제 쓰라고, 저희 권해주셨어요. 그 할머니가, 진할머니께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뵙고 이제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니까 할머니께서 비어있는 집인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한테 쓰라고 하니까 쓰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죠. 근데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히터도 안 돼. 메이저, 이제 히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장작을 떼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장작을 떼서 그거에서 히링이 오면은 요만한 이렇게 난로 있잖아요. 정말 그 미국 영화 보면은 난로 이렇게 있어요. 1940년대 거 난로. 그거에다가 이제 장작을 넣어서 저희가 그 히링으로 이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 저희 신랑도 그때는 일이 없고 저도 일이 없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우리 아기를 봐야 되니까 뭐 그때 그 집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집이 조금 이렇게 레노베이트를 하셔서 그 할머니 그 자제분들이 이제 좀 그 개발을 해서 에어비로 하고 계시지만 그때 저희가 갔었을 때는 그 동네에서 그 집은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런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파리도 어마어마하게 한 면에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정말 비만 안 맞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아픈 아이하고 이제 애들이 이제 가서 살게 됐죠. 근데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제 막 겪게 되는 거야, 삶에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도 계속 이제 신앙심이, 그러니까 저는 신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천성인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인가 싶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그러니까 영성에서 신이 사실 저한테 그거 사인을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알아먹은 거였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제가 사실은 그 워싱턴 DC 쪽에 있다가 워싱턴 DC잖아요. 미국 수도. 그리고 제가 지금 사는 데는 워싱턴 스테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부에서 서부로 온 건데 동부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가 좀 사는 데를 바꿔보자.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한쪽에서만 오래 산다는 게 제가 좀 답답해서 서부로 또 한번 움직여 보자 해서 서부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와서 그 시골집, 그러니까 우리 애기, 그 지금 아픈 애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어떤 제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안식년처럼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어떤 그런 외딴 시골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자마자 이사를 들어간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무슨 꿈을 꾸냐면 계속 제가 끊임없이 집을 알아보더라고요. 끊임없이 집을 알아봐. 집을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집을 구했는데 왜 자꾸 내가 집을 찾는 꿈을 꾸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큰아이들 지금 아이가 다 컸지만 큰아이들을 데리고 이 집인가 저 집인가를 막 보는데 집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크면서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그 꿈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달을 정말 인텐시브하게 매일매일 집만 찾는 꿈을 꾼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몰랐죠.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고 그때는 내가 집을 근데 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무슨 강박이 있었나 이제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아파서 이제 아픈 아이가 나올 거라는 것도 사실 제가 임신해서 7개월 됐을 때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인이 왔어요, 느낌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런 사인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그런 사인이 온다면, 지금 만약에 그런 사인이 오면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할까? 지금도 할까 말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내일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정말 뭐 그 신이 나한테 사인을 준다, 미리 있는 일을 준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제 머리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무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일에서 일어난 일을 찾아가기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2월에 제가 그 2년 전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정말 한 달을 그렇게 집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꿈을 꿨다면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집을 찾아가야 되는 집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해서 아마 준비를 좀 했었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 10년 후에 내가 10년 전에 그런 사인을 내가 받았다면 좀 뭔가 준비를 하고 좀 뭘 하는 그런 걸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영에서 디바인에서는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저한테. 모든 일에 사인을 다 줬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야, 이거는. 왔는데 이해를 못한 거죠. 이게 뭐지? 왜 이런 그거가 있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굉장히 그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교회만 다니는 교회 사람이었어요, 교회 사람.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넓혀서 다른 데를 본다든가, 뭐 점을 본다든가, 뭐 영적인 어떤 다른 거를 이렇게 본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 했어요, 제 스스로가. 그거 하면 뭐 벌 받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쪽은 아예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자고 말아버린 거야. 근데 지금 제가 후회가 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인이 계속 오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인이 왔을 때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전략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완전 꽝으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게 아이가 아픈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픈 아이와 살아갔을 때 그 전략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신이면은 아픈 아이를 안 아프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거는 다분히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인생의 삶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삶을 너무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는 시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삶을
이렇게 규격화된 거, 공장에 나와 있는 삶으로만 생각하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생로병사인가? 생로병사.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늙고, 그 다음에 죽는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 이 인간은 제일 멀쩡하고 빤빤할 때만 그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거는 패배하고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아이가 여섯이니까 여러분, 건강한 아이도 있고 좀 덜 건강한 아이도 있고 좀 아픈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애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다 있어야만 그게 꼭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아픈 아이를 키우면은 아픈 아이의 삶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디바인이라는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영역이 있고 이 사람이 모르는 영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시는 분은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저는 있다고는 제가 제 삶에서 증명을 여러 번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걸 없다고 증명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없는지도 좀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의 영역이나 디바인이라고 저는 하는데 그 영성의 영역인데 그 영성의 영역에서 저한테는 분명히 신호를 줬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우리 그 아픈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는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겠다라는 거를 제가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 했을 때 제가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진단받기 전까지 한 6개월 동안 계속 저도 사인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프구나. 뭐 영정사진이 보인다든가 막 그랬다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준비도 하고 뭐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2년 전에 이미 영에서 저한테 집의 문제를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 라이프를 보고 이제 공유하고 싶은 거는 제가 뭐를 놓쳤냐면, 영에서, 디바인에서 무슨 사인을 우리 라이프한테, 우리 그 사람한테 주는데, 내가 무슨 이유였든 간에, 이 산업혁명 시대에 현대사회를 살아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직관력이나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쪽에서 분명히 감히 이렇게 그 사인을 왔는데, 그걸 내가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는데 준비를 안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분명히 그 사인을 줬거든. 그러면 2년 전에 집 때문에 고생을 할 거다라든지 아니면 집을 계속 찾아보는 어떤 시츄에이션이 될 거라는 거를 저한테 예지몽으로 줬으면 그걸 갖고 내가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신랑이 뭐 일을 했었을 때나 아니면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떤 뭐 준비를 해놓는다든가 그런 걸 했었을 텐데 그런 거는 전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무시도 했지만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그거를 해석하고 어떻게 내 생활에 그거를 응용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전혀.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이제 믿음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을 좀 겪지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왜 제가 휴먼 전략이라고 그러냐면 휴먼 전략이라는 말은 우리 삶이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영에서 어떤 사인이 오거나 영에서 해야 되는 부분과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하려면 저희 스스로가 내가 내 삶에 어떤 전략을 짤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 자각.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삶은. 그리고 이게 어떤 그런 조화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시고 뭔가를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는 것도 맞지만 어쩔 때는 수용이라고 그러죠. accept. 받아들이는 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을 나가자 해가지고 자 돌진하자 이것도 있지만 저기에 어디에 누가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뭐 어디에 무슨 뭐가 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얘기에 그 신호를 받고 내가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의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사람이 그런 걸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사실 경영학에서는 이미 해 놨죠, 그 이론으로. 근데 우리가 이 이론적인 경영학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내 삶을 꾸미는 거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는 거죠. 통합된 건데 이게 연결이 된 건데 이게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저를 얘기하는 거죠. 저가 그걸 연결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분명히 사인이 왔어요.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뭐가 있었을 때 저는 인제 그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제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에서 분명히 사인을 계속 제시를 해 줬어요. 단지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갖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를 몰랐던 것뿐이죠. 인제는 쪼끔 알죠, 인제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그거를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내가 배우려고 해본 적도 없고 거기에는 완전 무지한 거예요, 무지. 그래서 제가 인제 깨달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케이트는 일이 많아요?"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일 중에 하나는 제가 만들어낸 일도 하나 있어요. 그거는 결혼이었을 거예요, 결혼.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결혼은 사실은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결혼을 한 거여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결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도 저도 선택을 했지만 제가 선택하기 전에 2010 년에 이미 저는 그런 예지몽을 막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하고 그때 당시도 저는 늘 기도 모임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도 모임을 했던 어떤 다른 그 싱글들한테 주는 그냥 내가 대신 받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했지 그게 제 기도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또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 경험을 제가 거치면서 '야 우리 영에서는 분명히 사인을 주는데 우리 사람이 이걸 못 받는구나. 왜 못 받냐?' 한쪽 방향만 보는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12 월에 작년에 제가 그 아티클 같이 읽어 드린다고 했는데 못 했는데 그때 12 월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그랬잖아요. 이게 상황에 그 어떤 환경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한 가지 방향에 한 가지 생각의 길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대부분. 왜냐하면 뇌과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 머리는 무의식에 7살 이전에 무의식으로 벌써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 말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뇌과학에서 계속 다른 어떤 그런 트라이도 하고 하지요. 아무튼 복잡하게 말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한 가지 방향으로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0 에서 그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거를 내 생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사고의 폭이 좁다 쉽게 말하면. 또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한 거에 의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신에서 하는 일을 빼고 인간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전략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인지력, 통찰력, 직관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어 '아다리가 맞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만이 이게 통합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에서 계속 사인을 줘도 인간 자체가 이걸 받아먹지 못하는 그런 자기 확신에만 차여 있다든지 한쪽 방향의 공부만 했다든지 한쪽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그런 골수분자가 됐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A야, A야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얘는 계속 그걸 갖다고 삐삐삐삐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이상한 거다. 이거는 합이 아닌 거다. 그래서 이거 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0이 제가 0을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를 바꿔야 되냐면 인간이 바꿔야 되는구나. 인간이 0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우연하게 제가 이제 경영학 공부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경영학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무당 선생님, 우리 토속으로 말하면 신좌정을 받고 신내림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그 35년 동안 다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이 이렇게 다 들어와도 제가 그거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굉장히 둔했어요. 그러니까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잘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걸 무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될래니까 그런 어떤 그 우리 아이가 아프면서부터 그게 차츰차츰 이게 몇 년의 일이냐면 거의 10년에 걸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2013년에 이제 2014년에 났으니까 2013년부터 제가 뭔가를 좀 막 이렇게 갈급하는 마음은 생겼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걸쳐져서 된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0에서는 분명히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휴먼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한 부분, 이제 아픈 아이를, 제가 이렇게 돌보면서 우리 가족 얘기를 하면서 드린 건데, 제가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책이 있습니다. 유제곱이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이나요? 아이고, 어떻게 갔지? 이렇게 돼 있죠. 이분 유제곱인데, 이거는 굉장히 경영학의 책이에요. 근데 경영학이면서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기의 성장에 대한 그런데 저자분이 누구냐면 프라이스 프리쳇이에요. 프라이스 프리쳇이라는 이분은 이제 그 심리학의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셨냐면 지금 한 25년 경력이 되셨을 거예요. 이분이 the 프리쳇은 그 기업의 그 병합, 그다음에 기업을 뭐 병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마진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왜 발음이 오늘 이렇게 안 되지?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셔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퀀텀 립이에요. 퀀텀 립. 근데 이분이 그 박사학위를 하시고 나셔서 자기 그 컨설턴트 그 회사를 이제 차리셨어요. 이게 1980년에 차리셨나? 1990년에 차리셨나?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퀀텀 립을 해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5면 내 역량으로만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나머지 5는 퀀텀에서 찾아라. 이 얘기를 이미 요즘 우리 양자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미 1990년 초에 이분은 그거를 경험을 하셔서 자기 회사를 요만한 어떤 스케일의 거를 이만큼 점핑을 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퀀텀 립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32쪽밖에 안 되는 책입니다. 퀀텀 립. 그래서 요 분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영상에도 올려드려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지만 퀀텀 립이라고 유튜라는 거 있어요. 궁금하신 분 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요거 그 관련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잠재적인 그런 것들을 퀀텀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꿔라. 이 얘기를 여기다가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이제 양자에 관한 거를 이제 아신 거죠. 사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이미 기업의 탑 리더들은 퀀텀에 대한 양자에 대한 인식이 예전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만 몰랐던 것 뿐인 거지. 그러니까 양자가 뭐에서 나오냐면 아인슈타인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뭐가 있냐면 뉴턴이라는 그 과학적인 어떤 철학의 기반을 따를 것이냐. 그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 뉴턴은 그 사과나무에서 딱 떨어지니까 떨어지네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어떤 철학적인 그 사고의 기반이라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양자에 대한 상대성 이론을 말한 그 철학적 기반이 아인슈타인인 거죠. 그 철학적인 과학적 기반 이렇게 보시면 되나?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뉴턴이 맞아요. 뭐 뉴턴도 맞아. 누가 맞냐 안 맞냐 뭐 이렇게 와이드 앤 브렉은 아니지만 뭐가 맞냐면 뉴턴이 들어간 부분은 뉴턴이 들어가고 또 상대성 이론에 있는 그 퀀텀을 얘기한 아인슈타인도 맞는 거죠. 이게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디에만 집중을 했냐면 우리 삶에서 그 뉴턴에 대한 거에서만 집중을 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가 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게 왜 양자 현미경도 양자 망원경도 있고 그러니까 양자가 있는 거지, 양자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 생물학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다른 현미경을 보면은 보인단 말이야. 이게 뭐랑 똑같냐면 바이러스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영에 있는 게 어떤 신화나 미신이나 뭐 그럴 거야. 뭐 믿음으로 치부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실존하다는 거예요. 실존한 거. 단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기나 뭐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나 이런 것도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통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프리쳇이라는 분이 퀀텀 U2라는 얘기를 해서 경영학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쪽에만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불나방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이제 그 외부에 캠핑을 갔는데 풀나방들이나 그 벌레들이 그 빛을 쫓아서 막 간다는 거야. 빛을 쫓아서. 근데 빛을 쫓아서 가보면 분명히 부딪혀서 죽는데 얘네들은 전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빛을 쫓아서 막 괜히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어떤 거를 이제 그 생각을 하셨냐면 우리 인간이 이렇지 않냐 이런 거지. 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한쪽으로 계속 그것만 방향을 가다가 하다가 안 되면 잠깐 멈춰서 다른 쪽도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살 텐데 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가지고 그 끝이 죽는지도 모르고 뭐 전신 노력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너무 힘들면 멈추고 뒤를 보라는 거야.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앞도 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퀀텀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에 네 마인셋을 네가 생각하는 거를 그 다른 너가 원하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마인셋을 기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프라이스가 쓰신 이 책은 지금 요 누가 뭐야 란다 비가 쓰신 이 그 끌어당김의 책하고 지금 이거는 책은 아니라 카드지만 이거 하고 봤을 때는 이거는 후에 나온 거고 2000 이건 5년인가 2000 언제에 나왔죠? 2025년에 나왔나 뭐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때 나온 거고 요 그 프라이스는 2900년 2000년도 2000년도 굉장히 늦게 나온 일찍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20년, 10년 전에 나왔고, 이거는 10년 뒤에 나온 거죠. 근데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심리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방향을 그렇게 하면 네 안에서 양자가 나와서 양자적인 어떤 그런 너의 기운이 나와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영에서 하는 일이 있으니까 영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너의 능력으로, 너의 피지컬, 너의 물리적인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지 않는 양자의 기운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경영학 책이에요.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경영학 박사는 아니셔. 이분이 심리학을 하셔서 하지만 거의 모든 평생을 그 기업의 합병에 대한 거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그 컨설턴트이십니다. 이분은. 이분 웹사이트 가보시면 그 쌈박하게 나와 있어요. 뭐 그 경영 합병은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책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이 책은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일해서 이제 할 것이냐 어떤 실천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우리가 영적인 거를 너무 종교적인 걸로 막 치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게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신화적으로 종교적으로만 보니까 믿음이다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전략적인 거를 뭔가 이상하게 종교적인 행위 막 이게 신화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배워왔던 관념이라는 게 있거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관념. 근데 그 관념을 깨고 내가 새로운 걸 앉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리셉터를 그 잘 받아들이는 거를 키워야 되는데 그걸 여태까지 잘 안 키웠는데 갑자기 키운다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해. 그리고 너무 그동안 이 양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종교적으로만 그냥 막 믿으면 된다, 뭐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섞였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막 이게 좀 너무 막 그렇게 돼가지고 헷갈림이 올 수 있어요. 헷갈림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면 너무 좋은데 눈에 안 보이고 또 이제 우리 무의식에 대한 것도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근데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하면서 왜 앞만 보고 뒤를 안 보냐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저도 좀 반성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는 거를 좀 지금 내가 너무 한 방향으로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주소 없이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는 뭐냐? 양자가 있다. 양자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나왔는데. 근데 그 양자에 있는 어떤 많은 부분이 여태까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종교의 부분하고 많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처럼 오해돼서 그렇게 오해돼서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어, 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왜 일식되고 개기일식되고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알잖아. 셀룰라이트 있으니까 이게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지구과학을 아니까 이렇게 알지만 옛날에 신라 시대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걸 몰랐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가 무슨 여신이 하는 것처럼 무슨 그 과학적인 걸 갖고 그날을 딱 보면 뭐 그날은 무슨 뭐가 온다면서 막 종교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쵸? 그런 걸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양자 현미경이 나왔으니까 양자가 있다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걸 다 알지만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학이 그러면 종교야?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구지? 그다음 유발 하라리가 쓴 그 호모 사피엔에서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이제 종교처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냐? 그건 아니라고 봐 나는. 그건 아니고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어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갈아야 되고 그러면 신이 무엇이냐, 영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거는 뭐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끝이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끝이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개인적인 다분히 개인적이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그런 매러지. 이게 한쪽은 이 신 아니면 절대 신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게 진짜 이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신이 보이지가 않는데, 응? 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신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오고 환경적으로 오고 어떤 그 상황적으로 오는데 신은 이런 모습이야 하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면 다른 건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그렇게 말치면은 얼마나 그게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러고 그런 관념에 그런 관념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 그런 관념 때문에 많은 성인들이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판에 박힌 생각. 이게 맞아. 이게 진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저는 직관력이나 통찰력이나 아니면 영하고 소통하는 그런 거는 없어진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 항상 호기심으로 내가 이게 이건가? 내가 이게 이런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러는 걸로 인해서 하다 보면은 내 직관력이 올라가고 할 것인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학자의 마음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구도자의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이제 몸에 배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증인이 되니까 제가 이제 엄마가 샤만이 됐다고 해요. 저는 이제 쉽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표현이 없어서.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제가 기독교 문화에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자체도 제가 갑자기 샤만 됐다, 뭐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됐다 했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애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anyhow 그랬을 때는 제가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엄격하게 했었어요. 근데 크면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제가 아이들하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파쇼처럼 한 것 같고 무서운 엄마였는데 지금은 제가
어떤 영을 받고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휴먼 전략하고 잘 이렇게 싱크가 잘 돼서 그 영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잘 적용을 하고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될까? 그걸 하다 보니까 호기심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계속 갖게 돼요. 호기심이 없으면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본 게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뭐를 말하면 제가 거기다 답을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인제 신내림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답을 주기보다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 너가 그걸 왜 좋아해?"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는 어떤 그 패턴이 가면서 아이들하고도 더 대화가 더 잘 되는 그런 요즘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휴먼 전략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까지 제 채널을 운영해 오면서 지금 뭐 구독자가 되게 쪼금이지만 저는 그 구독자의 양을 본다기보다도 저를 그렇게 구독 몇백 명 해 주신 것만 해도 저는 되게 고맙다고 느껴 드리거든요. 물론 저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다른 사람 같은 어떤 욕구가 있었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내고 내가 뭔가를 갖다가 막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군가하고 이거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거에 더 집중을 하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제가 AI가 개발된 게 참 저는 잘 됐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어. 왜냐하면 그 AI가 개발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이 완전히 팍 깨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AI하고 코비드가 없었으면 우리 사람은 계속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로 성과 위주, 목표 위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향에서 깨지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코비드가 생기고 그다음에 AI가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에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아침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프면서 굉장히 제 그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고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들이 '이걸 내가 왜 맹목적으로 믿었지?' 이런 생각이 인제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서 내가 믿었던 그 종교가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내가 믿었던 어떤 그런 것과 내가 삶에서 우리 아이 아픈 아이를 간호하면서의 연결고리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끊어지고 단절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됐어요. 한쪽 방향을 봤던 걸 양쪽으로 보게 되고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저게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뭐지?' 하면서 내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하게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하게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인제 여러 가지의 문을 열어 놓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웠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진짜 혼란이 그런 혼란이 다 있을까요? 근데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혼란을 극복하고 혼란을 통해서 뭐 하나 알아가면 그게 굉장히 귀하고 그게 정말 나의 내 거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이렇다. 신은 이런 모습이다.' 뭐 '신이 이래서.' 하고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좀 애매하고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거고 근데 그거는 같아요. 영에서 보여지는 걸 보이는 거 영에서 느껴지는 거는 같은 소리가 나요. 이것도 또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다른 그 영상을 또 찍어야 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2024 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휴먼 전략을 제가 하게 됐고 그 동기가 뭐였냐. 어떤 그 배경의 이유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 라이프를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맥이 맞아요. 그리고 인제는 맥이 맞게 된 거예요 인제. 그전에는 맥이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얼라이머니 결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믿음은 좋은데 사람 자체가 너무 뭐라 그래나 강박증이 있고 믿음은 좋고 교회는 열심히 나고 봉사는 잘하는데 아이들한테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엄마였고, 그다음에 또 믿음은 좋은데 그 믿음이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막 이렇게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결이 조금 맞아졌다. 내가 믿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또 아는 대로 내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고 그다음에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된다는 욕구가 있고, 계속 호기심을 가져서 내가 아는 거를 조금 더 많이 늘리고, 이 안다는 거는 뭐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뭐 뭘 보고 이런 것도 아는 거겠지만, 내 안에서 그 영과의 교감을 통해서 어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쪽만 봤는데 다른 쪽의 이면을 못 보는 거에 대한 이면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영안이 열리는 거, 이런 것도 다 안다고 아는 호기심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를 지금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얼라이먼 그 결이 맞춰지니까 어떤 게 있냐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가 변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 뭐가 변한 게 있냐면 내 삶에 자신감이 있어. 그건 정말 있는 것 같아. 나는 예전에 그렇게 믿음도 있고 막 있었을 때 내 삶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없었어. 내 삶에 대한 자신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이렇게 살고 나 그냥 이렇게 그거보다도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돈을 못 벌어. 나는 뭐 이렇게 뭐 해.' 하면서 약간 이렇게 주눅 들은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나는 남들 밑에 가면 좀 막 이렇게 좀 주눅 들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그 얼라이먼이 딱 맞아지면서부터 그런 게 전혀 없어진 게 제가 참 좋은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혼란스러운 거 있어요. 뭐 돈을 더 많이 버냐, 그건 내가 잘 말을 못 하겠어. 근데 돈도 벌어.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야 실제적으로. 돈도 벌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 확실하게 뭐냐 하면은, 내 삶에 대한 확신은 생겼다.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라이프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뒷세내진 느낌? 뭔가 이렇게 내 라이프가 자랑스러운 느낌? 이런 거는 확실하게 있고, 그다음에 불안증이 많이 없어지고요. 불안증이 많이 없어지고, 내 삶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레고를 더 맞춰 보지?' 이게 재미가 져요.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하고 막 이랬던 게, 이제는 나의 삶이 '요걸 좀 요렇게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야 되나? 참 애매해요, 이거 말씀드리기가. 이제 고런 게 생겼습니다.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 보니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인제 책도 뭐 소개시켜 드리고 아티클도 같이 보고 이렇게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 라이프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쪼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를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휴먼 전략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한 번씩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요. 길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2024 년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내 라이프를 쪼끔 구상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 봐야겠다.'는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영에 관해서도 좀 눈을 뜨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양자라고 하셔요. 그냥 만약에 '나는 신을 안 믿고 신에 대한 게 좀 저거하다.' 그러시면은 양자에 관한 것도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요즘 유튜브에서 그냥 양자만 쳐도 '아 이게 에너지구나.' 에너지가 뭐겠어. 그게 파워고, 그게 기고, 그게 그 리소스고, 그게 영성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잠깐 저기 소개시켜 드린, 이게 잘 안 보여. 퀀텀 유투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투. 유제곱 프라이스, 이분 이름이 프라이스 프리챗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에 이분 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요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책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고렇게 되시고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댓글로 어떤 게 뭔지, 어떤 거 여러 가지를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좀 삶을 진지하게 내가 삶을 여태까지 살아온 거가 좀 어떤 패턴이 내가 보인다. 그 패턴에서 쪼끔 벗어나고 싶다. 그다음에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좀 저처럼 확신을 가지고 좀 재미지게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달아 주시고, 아니면 뭐 이메일로도 궁금하신 거 인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셔요. "내가 뭐 점도 보냐?" 예, 점을 봅니다. 점도 보고 다 봐요. 영안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그 영안도 열리고 다 합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면 내 인생을 그럼 척척 보냐?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 거는 제가 사심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영안이 열리는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지금 쪼끔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그 2024년 1월 초에 찍는 영상은 이제 앞으로 2024 년에서 저희가 그 제 휴먼 전략에서는 어떤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를 쪼끔 맛을 쪼끔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아픈 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그 0 에서 분명히 사인이 왔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고 해석을 못 했던 거. 그래서 얼마든지 좀 다른 데로 할 수 있었던 거를 더 힘든 삶으로 간 거. 더 그렇게까지 안 힘들어도 됐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고런 면에 대해서 쪼끔 인제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이야기로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 6 아이가 됐는지, 여섯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해서 나의 신념과 내가 사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념과 또 어떤 그 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영의 영역, 그런 데에서 어떻게 조화를 맞추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저하고 또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어 또 주어진 인생 좀 값지게 의미 있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